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동업 아시죠? 동업. 동업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 같이 사업 한번 해볼까? 그럼 변호사들도 그렇고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물건을 사고 집기도 사잖아요. 뭐 이메일 계정도 만들어서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광고를 같이 해요. 서로 이견이 생겼어요. 그러면 홈페이지는 어떻게 할 거며 남아있는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 먼저 부당하게 동업계약을 깬 거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 홈페이지 내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 사건 판결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변호사들끼리 동업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얼마 전에 법률신문에 나온 판결문입니다. 단지 변호사 사무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이분들이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메일 계정을 바꾼 거예요. 이메일 계정과 광고랑 관련된 홈페이지 계정을 사업자 등록증을 바꾸고 이메일을 폐쇄시킨 건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A 변호사가 원고입니다. 그리고 B 변호사는 10년 넘게 법률사무소를 공동 운영했습니다. 서로 이제 끝내자. 동업 관계를 청산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문제는 여태까지 10년을 해왔으면 이메일 계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정을 통해서 고객들하고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 계정이 알려져 있는 계정이라고 하면 서로 그 계정을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B 변호사, 피고 변호사가 먼저 담당자를 자신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A 변호사가 비밀번호,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비번을 또 변경을 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B 변호사가 이번에는 사업자 명의, 그러니까 이메일 계정의 사업자 등록을 자기 명의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를 자기 명의로 바꾸고 비밀번호도 재차 변경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A가 이메일 계정에 접근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A가 소송을 했죠. 두 가지 소송을 한 것 같은데 뭐냐면 나를 갖다가 접근을 차단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라. 그리고 정확한 청구 취지는 제가 소장을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기사를 보면 내가 접근한 이메일 계정에 접근을 못하도록 한 것을 풀고 손해배상해라. 일방적으로 접근 차단했으니까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법원 판결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메일 계정은 조합재산이다. 조합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합유라는 거야. 합유. 합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원래는 소유는 단독 소유잖아요. 내 거다. 공동 소유의 형태가 그냥 공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유는 지분별로 갖고 있는 게 공유예요.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분을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내가 아파트를 공유로 갖고 있잖아요. 와이프랑 저랑. 그 사람 허가 받지 않아도 내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동재산은 합유입니다. 합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가 피자처럼 잘라서 팔 수 있는 거라고 본다면 합유는 찰흙 같은 겁니다. 찰흙 두 개를 합쳤어. 다시 이렇게 떼낼 수 없다는 거야. 둘이 합의해서 공동으로 빚은 뭐 도자기를 공동으로 팔든가 아니면 네가 가지고 돈을 주든가 이렇게 정산할 것이지 나눠서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합유예요. 그 다음에 또 총유라는 게 있어요. 총유는 도자기로 이렇게 찰흙으로 빚은 도자기가 아니라 교회라든지 뭐 아니면 사단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법인인데 이 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총유한다 그래요. 이거는 총회에 결의가 있을 때만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조합재산은 합유이기 때문에 너 혼자서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 그러니까 피고 변호사가 먼저 마음대로 처분 못하니까 항상 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해산이라든지 청산, 그 다음에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한 둘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보 변경 행위라는 것은 무효다. 그리고 원상복구해야 되고 원고 변호사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대신 손해가 있다는 청구에 대해서는 이메일 계정을 막았다고 해서 무슨 손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변호사들끼리 싸움에서도 이기고 지고 하는 판결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나를 만약에 누가 통행을 못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우회해서 통행할 수 있으면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손해를 주장하는 자한테 있어요. 그거를 증명을 못하면 입증이 실패된 거예요. 입증이 실패되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아니 그러면 정신적인 배상이라도 해줘라. 그게 위자료거든요.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자료는 팔이 잘라가졌다거나 아니면 제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신체를 훼손당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자료 인정합니다. 그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누수나 화재 소송에서도 인정 잘 안 해요. 누수의 경우에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엔 기간이 너무 길고 너무 괴롭혀서 정신적인 고통이 정말로 입었을 것이라는 게 경험칙상 명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회통념상 이 정도는 정말 정신적인 고통이 컸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관적으로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이 판결은 그러니까 이메일 접근을 네 맘대로 바꾼 거, 이것도 그 이메일 계정도 재산이기 때문에 합의 재산이기 때문에 네 맘대로 처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정 접근 못하게 한 건 무효니까
반환해라. 원상회복해라. 그건 인용. 받아들여준 거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가 없다. 그러면 정신적 배상은 사정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없는데 라고 해서 기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동업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동업할 때는 약정서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또 동업할 때는 만날 때는 항상 좋아. 근데 헤어질 때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게 정말로 그게 좋은 사람들이고, 그게 바로 바람직한 동업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업은 특히 더 그렇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